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240번의 독립시행에서 여기에서 두 논의 수의 곱이 소수인 횟수를 x라고 할 때 v3x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v3x를 구하라는 얘기는 9vx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vx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는 그냥 36까지야. 그러면 이제 곱이 소수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던진 거니까 그 눈의 곱의 최소는 1이고, 최대는 36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부터 36 사이에 소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36 사이에 소수들을 쭉 적어. 그러면, 자, 2, 3, 5, 7, 11, 13, 그 다음에는 17, 19, 23, 25, 27, 29, 31, 33, 35. 이렇게 이제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두 눈의 곱이 요 2가 되려면 1, 2나 2, 1 이러면 돼요. 3이 되려면 1, 3, 3, 1이면 돼요. 5는 2로 5, 1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소수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6보다 큰 소수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6개가 단 거야. 그러니까 곱이 소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36분의 6이 돼서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6분의 1이 나오는 이 확률이 있는 시행을 240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은 이항분포 B 240의 6분의 1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평균은 24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40 이렇게 되고, 분산은 이 40에 다시 6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 이제 2로 약분되니까 3 나오고 20. 그러면 3분의 100이 돼요. 따라서 9vx를 줘야 되니까 9 곱하기 3분의 100을 하면은 답은 3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답이 5번이죠.
자, EX는 이고 EX제곱을 놓을 때 EY 플러스 VY를 구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VX를 일단 구해둡니다. 그럼 VX는 EX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뺀 거지. 그래서 5-2의 제곱이니까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확률 분포표를 보면 A, B, C, D는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그 1, 2, 3, 4가 11, 21, 31, 41로 바뀐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숫자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식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10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y는 10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y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10x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하는 거랑 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곱한 만큼 곱하고 더한 만큼 더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이 평균 2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21 이렇게 되는 거고 VY라고 하는 것은 V 10x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100 VX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VX가 아까 1이었으니까 100이 된다. 따라서 이 두 수의 합은 12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82페이지 4번 어느 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한 400명의 입사시험 점수는 자 400명이 있는데 평균이 200점. 자 그러면 평균 M은 200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는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지금 정규 분포가 N 200에 20의 제곱 이거를 따른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128명을 선발했어요. 128명을 선발을 했다. 그럴 때 입사시험 점수의 최소값 그러니까 선발된 응시생의 그러니까 커트라인 구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00점인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 인원이 400명이에요. 그러면 128명이 합격생이야. 그럼 128명은 여기 있단 말이지. 그 전체 400명 중에 여기에 128명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128명의 비율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400분의 128이잖아. 그럼 이걸 소수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4로만 나누세요. 4로만 나누면 100분의 3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0.32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어? 0.1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거기에 Z가 0에서 0.47이 0.18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 0.47 여기가 0.47 시그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수는 200에서 0.47 시그마를 더해 준 거야. 그래서 200 플러스 0.47 시그마인데 그 시그마가 뭐였냐면 20이었던 거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200
플러스, 자, 소수점 한 칸 옮기고 8, 2, 7, 14, 9.4. 그래서 209.4가 커트라인이다. 자, 답은 4번이고. 어, 1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는 a 절대값 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고 p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5분의 2고 그럴 때 px가 5a에서 2b까지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넓이가 확률이지. 넓이가 확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절대값이 가장 작아질 때가 요게 0일 때야. 그럼 0,b란 얘기지. 근데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는 분명히 양수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0,b를 지나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양 끝값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과 a.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a 플러스 b가 돼. 그러면 이제 b보다 a만큼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a가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게 음수가 되면 계산 과정에서 또 드러날 거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를 대입을 하니까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률 함수가 그려진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뭐가 생각되냐면 이 전체 넓이는 반드시 1이어야 하고 그렇죠? 1이어야 해.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조건이 하나 줬단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5분의 2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 넓이는 5분의 2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조건을 이용을 하면 우리는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먼저 이쪽 넓이.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여기 윗변, 여기 아랫변. 그러면 B 플러스 A 플러스 B. 그리고 높이가 1이에요. 그럼 이 넓이를 계산을 하면은 얘가 5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A 플러스 2B는 여기 2 분모이니까 분자에다 곱해주면 5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5분의 2야.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그렇지, 5분의 3이지. 그래서 여기 넓이를 이제 5분의 3이라고 놓고 또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면 B 플러스 2A 플러스 B.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높이가 2가 돼요. 그렇게 해서 5분의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분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2A 플러스 2B는 5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2B는 5분의 4니까 이거를 빼주면 A가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아, 양수인줄 알았더니 음수였어요. 자,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5분의 1이 돼서 1 나오기 때문에 b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이걸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러면 x가 자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5분의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1이 나와.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구해달라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 1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5분의 1하고 그랬고 근데 얘가 2를 대입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a 플러스 b 똑같이 돼요.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되겠어?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5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83페이지 2번을 보면 변기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 변수 x1, x2, x3의 확률 밀도함수가 fx, gx, hx예요. 자, 이게 이 짝을 잘 지어야 되더라고. x1, x2, x3고 얘가 fx, 얘가 gx, 얘가 hx야. x1이 fx, x3가 hx야. 자, 그럴 때 가에서 f 6 플러스 x는 f 6 마이너스 x라는 식이 성립이 된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x 앞에 보호가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이런 게 있어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이게 계수가 똑같이 1이야. 이거는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그래서 여기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 것을 주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fx는 fx 플러스 4. 그럼 이건 주기가 4라 그러잖아. 여기서 이걸 빼면은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그게 주기가 되는 주기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f-x 플러스 a는 fx 플러스 b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플러스 1. 이때는 더해서 2로 나눈 거의 대칭이야. 어. 자, 그래서 6 플러스 x하고 6 마이너스 x하고 더해서 2로 나누면 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는 6의 대칭인 거야.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gx는 f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 fx 플러스 2가 무슨 의미야? 이게 fx에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을 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평행 이동에서 나오는 거지.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동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게 돼 있어. 그래서 x가 x 플러스 2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gx는 f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어. 자,
그런데 이제 이 x1은 이 x3 마이너스 6 그리고 시그마 x1은 2분의 1 시그마 x3다. F가 X는 6의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자, 그러면 F가 X는 6의 대칭이야. 이게 F란 얘기지. 근데 G는 X축으로 마이너스 이동해. 그러니까 하 이렇게 되는 얘기야. 얘가 지금 G예요. 그러면 이 F에서의 평균이 6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X1이 이게 6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X3-6은 뭐냐? 이거는 2를 곱하고 6을 뺐잖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2 가로 2 X3 마이너스 6 이게 6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 X3는 12니까 2x3는 얼마냐면 6이 돼요. 그러니까 x3도 평균이 6이야. 그러니까 hx, 얘가 지금 x3가 hx잖아. 그러니까 hx도 대칭축이 6인 거지. 그러니까 hx도 요걸 대칭축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1 그리고 시그마 x3. 근데 시그마 x1이 시그마 x3보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작아? x1이 작아? x3가 작아? 다시 x1이 작아요. 얘가 작아요. 작다. 자, 그러니까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아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산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높아요. 어? 그러니까 X3, H가 더 낮아. H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F다. 그러면 H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H가 더 낮아야 돼. F가 더 높고. 지금 여기 이 GX는 F를 평행이동만 했기 때문에 G하고 F는 높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H가 더 낮은 거야. 자, 그래서 F하고 G는 높이가 똑같고 H가 더 낮고 G는 왼쪽에 있고 예,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다.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25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Y는 N34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X는 25의 시그마 제곱 Y는 30의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V 2x-1이 vy가 성립할 때 px가 a 이상일 확률이 py가 32 이하일 확률과 같을 때 a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v2x-1은 얘가 4vx잖아요. 근데 vx가 요거야. 요게 vx잖아. 그래서
4 시그마 제곱이야. 그게 VY이고 4의 제곱이야. 어. 그러면 여기 16이니까 시그마 제곱이 4가 돼서 시그마는 2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Y가 32 이하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이걸 이제 표준화를 시키면 32에서 30을 빼서 4로 나눠야지.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 나와요. 그러니까 T, Z가 2분의 1 이하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여기 0, 여기 이제 표준화 시켰으니까 2분의 1 이하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A 이상이잖아. 얘도 표준화를 시키면 A에서 25를 빼서 2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P, Z가 요거 이상이야. 그러면 얘는 뭐 이상, 뭐 오른쪽 부분이 얘랑 같아야 된다고. 뭐의 오른쪽. 그러면 뭐의 오른쪽을 만들어야 얘랑 같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얘랑 같아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2분의 A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로 약분을 하면은 A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24여야 한다. 네. 그래서 답이 4번. 자, 5번. 어느 골프장은 한 팀당 18홀 이용 시간을 4시간 30분 이하로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데, 이 골프장을 이용한 팀의 18홀 이용 시간의 평균은 4시간 20분이고, 표준 편차는 20분이다. 그래서 임으로 선택한 한 팀이 페널티를 받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단위를 통일시켜야지, 단위를. 그러니까 전부 분으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4시간이 6, 4, 24, 240분이니까 270분이라는 얘기고, 얘는 260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정규분포 n 260에 20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270분 이하면 돼. 그래서 x가 270 이하일 확률, 이걸 구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지. 그러면 270에서 260을 빼가지고 20으로 나눈다 이거지. 그러면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0.5가 돼요. 그러면 P, Z가 0.5 이하,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자, 0.5. 그럼 0.5까지가 0.192로니까, 그럼 여기는 0.692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3600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360. 그러면 그 360에 10분의 9를 곱하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9, 3, 27, 9, 6, 54. 324예요. 그렇다는 것은 8의 제곱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 n 360에 18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각각을 표준화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 360이면 이쪽은 이제 0이 된다는 얘기고, 324에서 360을 빼서 18로 나눠야지.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이게 마이너스 36이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은 P, Z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도 표준화를 시켜요. 그러면 378 마이너스 A에서 360을 뺀 다음에 18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18분의 18 마이너스 A니까 1 마이너스 18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378 플러스 A에서 360을 뺀 다음에 18로 나누니까 1 플러스 18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P, Z가 1 마이너스 18분의 A에서 1 플러스 18분의 A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 자 0에서 여기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는 1 마이너스 18분의 A에서 1 플러스 18분의 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얘도 지금 표준 정규 분포기 때문에 가운데는 지금 0입니다. 0. 그런데 이제 1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쪽 넓이가 얘보다 더 넓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고 쫙 보고 있는데 자 얘가 왜 하필 분모가 18이냐 이거지. 그래서 A에다가 18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얼마가 돼? 여기는 그렇죠. A가 18일 때 0에서 2까지야. 그럼 얘하고 얘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18일 때 이게 딱 1이 돼서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빼진 게 조금 더 커지면 음수 쪽으로 좀 더 넘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이쪽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지려면 A가 최소 얼마면 돼? 그렇지. 그래서 답이 쉽고요. 자연수 A의 최소값.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넓이를 막 계산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못해. 그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A에다가 18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아이디어. 어.
자, 7번.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를, 자,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n개를 던져요. 이게 지금 n이 지금 100개인지 10개인지 모르겠어. 그걸 한 번에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40번을 반복을 해요. n개씩 던지는 거를, 그냥 막 한 무더기씩 던지는 거를, 240번을 하는데, 이 n개의 주사위 눈의 수가 모두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눈이 모두 홀수. 그래가지고 시그마 x가 4분의 15일 때 p x가 n분의 84 이하일 확률을 구하셔.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n개를 던졌는데 그게 전부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것은 2분의 1이 n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모두 홀수가 될 확률이라는 건 2분의 1의 n승입니다. 그런데 그걸 240번을 던져갖고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항분포 240 2분의 1의 n승 이걸 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표준 편차가 4분의 15잖아. 근데 여기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는 분산이 나오는 거지. 표준 편차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얼마인가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제곱이니까 16분의 22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산을 구해봐요. 그러면 분산은 240에 2분의 1의 n승을 곱한 다음에 1에서 2분의 1의 n승을 빼서 곱하면 이게 분산이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16분의 225가 나와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240하고 225하고 약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똑같이 5로 나눠줍니다. 5로. 5로 나누더니 5, 4, 20, 5, 8, 40. 여기는 5, 4, 20, 5, 5, 25.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뭘로 나눌 수 있냐면 3으로 나눌 수 있어. 3으로 나눴더니 여기는 16이 나오고 3으로 나눴더니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다 곱해진 거니까 얘를 분모에다가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n승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16 곱하기 16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5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n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n이 4면 얘가 16분의 1 되고 이게 16분의 1이라서 1에서 16분의 1을 빼면 16분의 15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n이 4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px가 n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21 이하일 확률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이 이항 분포는 b 240에 여기다 4를 대입을 하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를 다시 뭘로 바꾸냐면 n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240에 16분의 1을 곱해. 그러면은 이게 8로 약분되죠. 8로. 그럼 8, 3, 24, 8, 2, 16 그리고 또 2로 약분하니까 15가 나오네. 15. 그래서 15. 근데 그 15에다가 다시 16분의 15를 곱해야지. 여기 될 확률이 16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16분의 15제곱.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5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까부터 있었어. 그래서 얘는 뭐, 그래도, 네, 지금 맞게 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이러한 정규분포가 성립될 때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서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21에서 15를 빼서 4분의 15로 나눠줍니다. 그럼 21에서 15를 빼면 얘가 6이 돼요. 그래서 얘가 15분의 4, 6, 2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3으로 나눠주면 3, 5, 15분의 3, 8, 24. 그래서 얘가 1.6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PZ가 1.6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6이야. 그러면 여기 이게 다 거란 얘기잖아. 그럼 거기서 보니까 1.6이 나와 있죠. 0.4452. 그럼 거기에 0.5를 그렇지. 그래서 0.9452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어. 자, 85페이지 1번.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는 0부터 4이고, 확률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가 2분의 3 이상, 2분의 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x가 0에서 2 이하라면, fx는 a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이다. 자, 총 범위는 이제 4까지인데, 0부터 2까지는 이런 그림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곳을 찾아보니까 1 대입하면 0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돼요. 근데 얘가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찍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a가 음수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0하고 0 대입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절대값이 됐으니까 플러스 1이 돼서 a 빼기 a가 나와. 그래서 0이 됩니다. 2를 대입해도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나 조건에서는 이제 2부터 4까지면 어떻게 되느냐? fx는 2분의 1 f 4-x 이렇게 된다. 그러면 f2 2를 대입해 보자. 2 대입하면 여기도 2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f2가 돼요. 그러면 f2가 얼마냐면 0이야, 0. 자, f3 그러면 2분의 1 f1 이렇게 돼요. 3을 대입하니까. 근데 f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야. 그러니까 3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a라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f4 4를 대입하면은 2분의 1 f0이야. 근데 f0은 0이에요.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는 이렇게 지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보고 2분의 3부터 2분의 5. 그럼 2분의 3은 여기고 1하고 2 사이. 그 다음에 2분의 5는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넓이를 계산을 해달라.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2 곱하기 A.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A. 해서 이게 1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 그러니까 여기 높이를 양수로 만들려면 여기도 마이너스 A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A라고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A가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3분의 2라는 얘기고 이것은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 삼각형은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분의 1이고 높이는 다시 지금 2부터 3까지 가는 것의 절반이 2분의 5잖아. 여기가 2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만큼 갔으면 y좌표도 중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2분의 1하고 24분의 1하고 더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12분의 1 플러스 24분의 1을 더하면 24분의 2 더하기 1이라서 3이 나오니까 답이 8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2번은 이제 난이도 상짜리인데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A 사이트가 있고 B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A 사이트는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0.2, B 사이트는 평균이 1, 표준 편차가 0.6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NA는 1.2, 0.2의 제곱 이렇게 되고 NB는 1, 0.6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 근데 A는 1.4GB 이상의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추가 요금이 돼요. 1.4 이상일 때 추가. B는 A기가 이상일 때 추가야. 추가 요금. A 이상일 때 추가 요금. 그런데 재민이가 A, B 두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중 한 군데에서 다운로드 한 개의 영화 파일이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 영화 파일일 때 이 영화 파일이 B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일 확률이 47분의 30이다. 그럴 때 A를 구하죠. 그러니까 추가 요금일 때 B에서 받았을 확률.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럼 이게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이게 지금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일대가 붙어있는 조건부야. 그래서 일대가 무슨 일대냐? 추가 요금 일대 B 확률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P
추가 요금 조건부 비확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P 추가 요금 분의 P 비교 추가 요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P 추가 요금은 뭐냐? P 추가 요금은 A 추가 요금하고 B 추가 요금을 더해 놓은 거고 그 중에서 분자는 B 추가 요금을 써 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추가 요금은 뭐냐? A 추가 요금 1.4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럼 1.4 이상이 될 확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분모는 A 추가 요금은 A에서 1.4 이상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B 추가 요금은 B에서 A 이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는 B 추가 요금이니까 B가 A 이상. 요걸 다시 한번 써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계산을 했을 때 47분의 31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요거를 표준화시켜서 계산을 해요. 그럼 1.4 이상이 될 확률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원래 x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 a에도 x를 쓰고 b에도 x를 쓰면 이게 막 헷갈리니까 x 대신에 a하고 b를 쓴 거야. 자, 그러면 1.4에서 1.2를 빼서 0.2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0.2분의 0.2가 되니까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PA가 1 이상일 확률이에요. 예, 지금 표준화 시킨 거야. PA가 아니고 이제 표준화를 시켰으니까 표준화 시킨 것은 Z라고 적어야지. 그러면 1 이상 여기야 여기. 그럼 1일 때까지가 얼마냐면 0.34잖아요. 여기 조건에서 1일 때까지가 0.34.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0.16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0.16 플러스 PB가 A 이상, PB가 A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차피 이제 나중에 숫자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다른 미지수로 바꿔요. 그래서 뭘로 바꾸냐면 나는 베타로 바꿨어. 베타가 괜히 좋아 보이더라고. 어? 자, 그래서 47분의 31. 자, 이제 이거를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자로 곱하는 거야. 그럼 X자로 곱하면은 47 베타는 0.16 곱하기 31 플러스 31 베타예요. 그러면 이제 31 베타를 이렇게 넘기면 얘가 16 베타가 돼요. 16 베타는 0.16 곱하기 31이 돼요. 그러면 베타는 16으로 나누면 여기가 0.01이 되니까 0.3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A 이상일 확률이 0.3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0.31이면 지금 A 이상이죠. A 이상. 여기가 0.3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1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9가 얼마냐면 0.5야. 0.5. 그러니까 얘를 P, B가 A 이상 이거를 표준화를 시켜. 표준화를 시키면 A에서 1을 빼서 0.6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 Z가 0.6분의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얘가 0.5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0.6분의 A 빼기 1이 0.5예요. 그러면 A 빼기 1은 이렇게 곱하면 0.3. 그래서 A가 1.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그렇지?
자, 3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8까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4장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어요. 이런 시행을 490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럴 때, 그 4장의 카드를 A, B, C, D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6 이하 1 확률. 그러니까 4장을 꺼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수 2개를 더한 것이 6 이하가 될 확률.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PX가 348 이상 362 이하 1 확률을 구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일단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요. 지금 A 플러스 B가 6 이하가 될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 놓으면은 이게 이제 아웃라인이 잡힌단 말이야. 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8장 중에서 4장 뽑기잖아요. 그래서 84예요. 그럼 84를 계산을 해보면 8765를 432로 나눈 거야. 그러면 428 나오고 326이니까 총해서 70까지입니다. 70까지. 뭐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총해서 70까지야. 그 70까지 중에 그 작은 두 수의 합이 6 이하 1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지금 A하고 B를 더해서 6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걸 다 써요. 근데 지금 A, B, C, D가 이게 지금 서로 다른 4장이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A가 더 작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가장 일단 작은 게 1, 2. 그럼 이게 성립이 되겠지. 또 1, 3, 1, 4, 2로 1, 6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로 시작하는 걸 적는 거야. 그러면 B에다가 2보다 작은 수를 쓸 수도 없고 같은 수를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2, 3, 2, 4, 2, 5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3으로 시작해서 3, 4 되겠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거야. 이게 다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C하고 D를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 2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 2 빼고 나머지에서 2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6C,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1, 3이면 4부터 8까지 해서 2개를 뽑으면 돼. 5C예요. 4C입니다. 3C예요. 그 다음에 2, 3이면은 4부터니까 4C입니다. 5C, 5C. 그 다음에 2, 4는 4C. 그러면 6C는 15고요. 5C는 10이고요. 4C 6이고, 3이고, 10이고, 6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보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20. 그 다음에 6이 12에 3 하면 이게 15. 또 이게 15. 그래서 30. 그래서 다 해서 50까지야. 그래서 확률이 얼마냐면 전체가 7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확률이 70분의 50. 7분의 5였던 거야. 그러한 시행을 490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항분포 490에 7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이제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평균은 490 곱하기 7분의 5니까 약분하면 70이 돼서 350. 그 다음에
분산은 이 350에 7분의 1을 곱하니 그러면 이게 50 곱하기 2라서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정규 분포 350에 10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표준화를 시키면 되지. 그래서 348에서 350을 빼서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2. 362에서 350을 빼서 10으로 나누면 1.2. 그래서 이거는 P, Z가 마이너스 0.2에서 1.2 이렇게 돼요. 그러면 0.2까지 하고 1.2까지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0.0793에 1.2, 0.3849를 더해요. 그러면 2, 여기 4, 8이 16, 그래서 0.4642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8이고 x는 4의 대칭일 때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지금 0부터 8인데 이게 4의 대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의 대칭으로 그려. 근데 이제 이게 꼭 삼각형이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줍니다. 이렇게. 음.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는 2부터 4까지고, 2부터 4까지? 여기 6에서 8까지예요. 6도 이 4하고 8이 딱 중간 지점이야. 그러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넓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0.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0.5 빼기 A 이렇게 되겠지? 이걸 이제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3A는 4 가로 0.5 빼기 A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3A는 2-4A니까 7A는 2가 돼서 A는 7분의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7분의 2다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 보고 2부터 6까지를 구하셔야. 그러면 2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답이 7분의 4가 됩니다. 음.
자, 87페이지.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인데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 분포가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nx는 8의 3의 제곱이고 ny는 m의 시그마 제곱. 자, 이렇게 써요. 그럴 때 이 x가 4 이상 8 이하 플러스 p y가 8 이상은 2분의 1. 자, 이게 될 때 p y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는 얼마겠느냐. 그럼 이제 표준화시켜서 하는 거야. 표준화시켜서. 그럼 여기 8이면은 8에서 8 빼면은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표준화시키면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쪽을 표준화시키면 4에서 8을 빼서 3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PZ가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표준화시키면 여기는 8에서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눠야지. 그래서 PZ가 시그마분의 8 빼기 m 이상. 요게 지금 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Z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0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지금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분의 8 빼기 m. 자, 시그마분의 8 빼기 m 이상.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그렇게 찾는 거야. 어. 얘가 3분의 4가 돼요. 아, 그러면은 시그마를 곱하면 8 빼기 m은 3분의 4 시그마로구나. 그치? 그런데 이제 이걸 이용해갖고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4 시그마니까 얘를 2로 나누면 3분의 2 시그마니까 2로 나눠서 3분의 2 시그마 대신에 대입을 할까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뭐냐면 8이 m 플러스 3분의 4 시그마잖아요. 요 8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py가 8이 m 플러스 3분의 4 시그마니까 m 플러스하고 3분의 4 시그마를 대입을 하면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m 플러스 2 시그마를 표준화를 시켜요. 그냥 계산을 해도 되고. 그럼 m 플러스 2 시그마에서 이거를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PZ가 2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은 2. 그래서 여기 2까지가 0.4772. 그런데 2 이하니까 여기까지 다 가는 거지. 그래서 답이 0.9772.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 추정. 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가 있고요. 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데, 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그래. 근데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뭘 쓰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니까 표본 분산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쓰는 거야. 이걸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어? 이걸 알려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계량화죠, 계량화. 성질을 수치로 바꿔야 돼.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키가 몇 센치다, 숫자로 바꾸는 거. 그렇게 해, 그게 통계의 시작이야. 숫자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바꾸면 그러면 그 숫자를 갖고 뭘 하겠다는 거냐? 평균 분산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집단이 있어. 그거를 모집단이라고 하지. 모집단이 10,000명이야, 10,000명. 그러면 우리는 그 10,000명의 평균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게 목표야. 근데 시간과 돈이 100명분밖에 없어. 10,000명 조사하면 되잖아요. 못한다고. 우리는 100명밖에 조사를 못해. 그래서 그 100명을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여기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 통계적 추정에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간다고. 기법들이 들어갔는데 자, 100명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했어. 그럼 이거를 표본 평균 X바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X바가 예를 들어서 70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모평균이 70이다 라고 바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안 되잖아요. 내가 조사한 건 10,000명이 아니고 100명이야, 100명. 그러니까 100명이 평균이 70점이야. 그러면 10,000명 평균도 70점이라고 주장은 못해. 근데 추측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이왕 100명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100명을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근접하게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100명을 한 번에 조사하는 게 아니고, 10명씩 10번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10명씩 조사했을 때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표본 평균이 그러면 10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다시 구해요. 그러면 이게 모평균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표현법을 알아야 돼. 표현법. 그러니까 그냥 표본 평균을 바로 얘랑 대치시켜서 쓰면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다시 구한다고. 응? 그렇게 하면은 같아진다. 그런 이제 통계적 기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모평균은 그냥 X를 씁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X바를 써요. 그럼 X바가 붙으면 X바가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줄여가지고 여기는 M, 여기는 시그마 제곱, 이건 시그마라고도 쓴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는 모평균이랑 그냥 같다. 이런 관계가 있고, 얘는 n분의 v,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에서 n은 표본의 크기, 표본을 몇 개 뽑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요 관계식, 요 관계식,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야. 어. 그 관계식은 90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사실 지금 그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조사를 할 때 좀 그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100명분밖에 없어 갖고 10명씩 10번 조사를 해 갖고 그거를 이 X바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설명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이게 지금 100명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얼마쯤 나올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확 줄여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1, 2, 3 있다. 야, 1, 2, 3. 그래서 이 각각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씩이야.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뽑아, 두 개. 알겠죠? 어.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공이 1, 2, 3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공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게 지금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의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뭐 이거 3개니까 더해갖고 3으로 나누면 평균 나오고 평균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이 나올 확률이 지금 3분의 1씩인 거잖아요. 주머니 안에 공 3개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분산 표준 편차 뭐 금방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너무 큰 수를 갖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줄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굳이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굳이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3개가 있는데 2개를 표본으로 추출을 할 거란 말이야. 3개 중에서 2개를 추출하는데 표본을 추출할 때 추출 방법이 임의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편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복원 추출을 해야 돼요. 복원 추출. 뭐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보고 다시 넣어서 또 꺼내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처음 상태로 리셋이 되면서 확률이 변동이 없어진다고. 꺼내서 버리는 게 아니야. 꺼내서 버리는 거는 비복원 추출이라 그래. 그래서 이무 추출, 복원 추출이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1, 2, 3에서 2개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자, 처음에 하나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 그거를 보고 다시 넣잖아요. 그리고 또 꺼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9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9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해서 9가지인 거야. 이거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순서도 따져야 돼. 그래서 1, 2하고 2, 1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총 9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표본 추출을 통해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은 이것의 평균을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각각의 평균. 그러면 얘는 평균이 1이고 여기는 평균이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평균이 2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 3이 돼요. 그래서 다시 평균, 표본 평균이 1일 때 2분의 3일 때 2일 때 2분의 5, 3. 그러니까 2분의 2,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 2분의 6. 그렇지? 그래서 그때의 확률. 그러면 평균이 1이 될 확률은 얘만 있잖아. 그러면 1, 1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에서 9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2분의 3은 요렇게 두 개란 말이야. 얘 평균이 2분의 3. 요것도 평균이 2분의 3.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서 9분의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평균이 2가 돼요. 그래서 3개가 있으니까 9분의 3이 되고 얘는 9분의 2가 되고 9분의 1. 그러면 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평균을 구해.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했었던 평균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다고 할 때 이 표본 평균을 전부 구해가지고 경우의 수 9가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해서 계산을 하면은 모평균과 같다. 그게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숫자를 확장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방금 했잖아. 10,000명을 조사를 할 건데 100명분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돈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을 구한다고 하자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그러면 100명씩 표본을 몇 번을 뽑아야 모든 경우를 다 조사를 하게 되냐면, 자, 여기서 한 명을 뽑아. 그 경우가 몇 가지야? 10,000가지. 또 한 명을 뽑아. 그게 몇 가지야? 10,000가지. 그지? 그래서 만에 100승번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표본 평균을 다 조사를 하려면은 그 표본의 조사를 만에 100승번을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라는 그게 수학적 원리야. 근데 여기 그냥 10,000명 조사하면 되지. 얘는 만에 100승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돈적으로는 표본 조사를 할 게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표본 조사의 원리는 이렇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이론 또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얘기를 하느라고 100명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10명씩 10번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면은 그것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된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만에 100승번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냥 모집단 다 조사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론상 원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공식을 갖고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그래서 그 다른 문제집에서는 그냥 여기 공식 이거 딱 알려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항상 이 수능 특강 문제를 보면
이 X바를 구하는 문제가 꼭 한 페이지로 나와요. 지금 그 89페이지가 전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X바를 구하는 근본적인 원리, 어? 그러니까 여기서 표본을 추출을 할 때 표본 추출이 4개만 돼도 요거 계산하기가 각별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표본을 4개를 추출한다는 얘기는 모집단은 4개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모집단이 5개인데 거기서 표본 4개를 추출한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5의 4제곱이 된다고. 그럼 625가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 이건 못하는 거지. 625가지 어떻게 조사해. 그래서 직접 조사는 2개 정도까지만 합니다. 2개짜리. 요거 뭐 3개 있을 때, 그러면 3의 제곱만 하면 되니까 9개만 갖고 조사를 한다거나, 심하면 3개를 뽑아요. 3개. 그러면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은 27개를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데, 근데 다른 문제집은 그냥 요 공식 알려주고 여기서부터 푸는데, 수능 특강만 예전부터, 아, 이거 별로 신기한 게 시험에도 별로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금 예제 1번을 보면 지금 여기 이 확률 분포표가 나오잖아요. 이 확률 분포표는 뭐냐면 한 개씩 뽑을 때야. 한 개씩 뽑을 때 항상. 자, 그럼 이제 여기가 4분의 2니까 A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무 추출해요. n이 2인,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무 추출을 해서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p x바가 16a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지금 a가 4분의 1이니까 p x바가 4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냥 이 x바를 구하시오 그랬으면은 이거는 모평균이랑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평균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꼭 이걸 구해달라 그래. X바, 표본 평균이 4가 될 확률. 그러면 지금 2개를 뽑았잖아요. 표본을 2개. 그러면 2, 4, 6 중에서 복원 추출로 2개를 뽑은 거야.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2, 2, 4, 2, 6, 4, 2, 4, 4, 46, 62, 64, 66 이렇게 9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그 9개 중에서 평균이 4란 얘기는 두 숫자의 합은 8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8이 나오는 경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2, 6이 나오면 2, 6이 나오려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이렇게 돼야 돼. 4, 4가 나오려면 4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6, 2가 나오려면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6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유형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거는 수능 특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